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자동 제어계의 주파수 영역 해석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앞단원에서는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다뤘죠. 네, 우리가 이번에는 시간이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이때 주파수의 의미는요. 우리가 주파수 F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계속 등장하는 친구는 우리가 각주파수예요. 즉 우리가 각주파수 오메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주파수가 각주파수 오메가를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오메가는 2파이 F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F와 오메가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것은 보통 오메가에 대해서 다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파수 전달함수, 두 번째는 벡터 궤적, 세 번째는 보드선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선 이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이 친구는요. 우리가 전달함수에서 주파수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전달함수는 우리가 많이 정말 다뤘는데 전달함수를 작성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GS를 많이 떠올려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GS는 우리가 입력 RS분의 출력 CS로 표현할 수 있는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지금 GS 전달함수는 S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 전달함수라는 것은요. 이 S가 아니라 S라는 친구를 J오메가로 바꿉니다. 즉 이때 오메가는 우리가 각주파수 오메가가 되겠고 이 오메가는 추가로 작성해보면 2파이 F와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성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GS에서 S 대신에 J오메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GS를 우리가 J오메가로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식을 뭐라고 한다? 주파수 전달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정의는 정말 간단하고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서 이 GJ오메가의 크기라든가 위상을 구하라는 문제가 종종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개념은 쉽지만 여기서 확실한 점수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GJ오메가의 크기 그리고 위상을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GS의 이 해당식을 우리가 블록선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입력 RS 이렇게 들어오고 이 전달함수 GS를 거쳐서 출력 CS가 나오겠죠. 즉 이 GS를 전달함수이긴 하지만 어떠한 자판기라고 떠올려 주셔도 됩니다. 즉 우리가 입력으로 동전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자판기의 어떠한 상세, 동작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출력으로 음료수가 짠 하고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판기의 동작 과정은 잘 모르지만 자판기를 거침으로써 음료수가 나온 것은 맞죠. 이렇게 중간에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출력 값을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친구가 우리가 자판기 또는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파수 전달함수도 똑같아요. 물론 여기서 S 대신에 J오메가로 바뀐 것이 되겠지만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생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즉 주파수 전달함수에 의해서 입력과 출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교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그래프를 한번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주파수 전달함수에서도 입력 파형이 제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입력 파형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 해당 0부터 이 해당 높이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진폭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노란 색깔 이 입력 파형에서 진폭은 제가 교재와 같이 A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입력을 들어보냈더니 주파수 전달함수를 거친 이 출력의 결과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친구가 여기가 A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출력 파형이 나왔다고 할게요. 이때도 역시 우리가 진폭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해당 이 구간을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고 뭐 여기서는 조금 세로축을 길게 그려볼게요. 세로축을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진폭 B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는 문자로 B로 나타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노란 색깔을 넣고 우리가 주파수 전달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빨간 색깔 출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니까 뭐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2라고 했다면 우리가 주파수 전달함수를 거치니까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진폭 B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진폭 B는 A분의 B, 즉 입력의 진폭분의 출력의 진폭이 되는데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이라고 했을 때 1분의 2는 2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넣었을 때 2배만큼 출력이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보시면 위상이 좀 달라졌죠. 우리가 노란 색깔 파형은 이 0에서 시작을 했다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지금 전달함수를 거치니까 이 빨간 색깔 출력 파형은 이만큼 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는 얼만큼 위상차가 나죠? 세타만큼 위상차가 나게끔 우리가 주파수 전달함수가 이렇게 조정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파수 전달함수 G, J, 오메가의 우리가 크기와 위상을 표현할 텐데요. 우선 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크기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G, J, 오메가의 양쪽에 이렇게 일자로 표기를 하면 이게 절대값 기호죠. 이것이 우리가 G, J, 오메가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A분의 B와 된 것처럼 우리가 진폭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입력의 진폭 분의 분자에는 출력의 진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대입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A분의 B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G, J, 오메가가 물론 우리가 바로 두 번째 개념에서 배우게 되지만 이 G, J, 오메가가 여러 형태로 주어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기초 개념을 쌓고 있기 때문에 G, J, 오메가가 어떠한 복소수 형태로 A 플러스 JB의 꼴이라고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G, J, 오메가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는 복소수의 크기를 구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복소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A 플러스 JB 꼴로 주어졌다면 이때는 이 크기가 어떻게 표현된다? 루트. 복소수니까 복소수의 실수부 A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B의 제곱이 됩니다. 이 친구를 교재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루트 우리가 실수부의 제곱, 자, 이렇게 표현할게 간단하게. 그리고 허수부의 제곱으로 이 해당 크기를 계산할 수 있더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이 A 플러스 JB를 사실상 우리가 복수평면에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실수축, 허수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뭐 JB라면 크기만 봤을 때는 여기가 B가 되죠. 그래서 이 A 플러스 JB는 이러한 벡터 모양을 의미하겠고,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다? A 플러스 JB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 화살표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 빨간 색깔 이 길이를 의미하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부분이 우리가 세타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 되겠고 여기가 길이가 A고 여기가 지금 높이가 길이가 B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이 G, J, 오메가 즉 주파수 전달함수의 위상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세타라고 표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각을 작성해 주시고 G, J, 오메가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즉 만약에 A 플러스 JB 꼴로 이렇게 나타냈다. 그럼 이때 이 세타가 우리가 이 주파수 전달함수의 위상, 세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각으로도 표현을 하더라. 그럼 이 친구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 이미 회로 이론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보통 탄젠트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탄젠트를 작성할게요. 이때 아크탄젠트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죠. 우리가 탄젠트라는 것은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세타일 때. 그쵸? 그리고 탄젠트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기다가 작성할게요. 탄젠트, 세타는 지금 A분의 B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세타를 구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역함수를 적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크탄젠트는 우리가 역시 세타를 구할 때는 아크탄젠트 A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분의 B. 그럼 이 친구를 좀 더 이쁘게 작성해보면 이 A와 B가 아니라 실수와 허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크탄젠트 여기가 실수부 분의 허수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G, J, 오메가가 항상 A 플러스 JB의 꼴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제가 간단하게 크기와 우리가 위상을 구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워보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G, J, 오메가의 절대값으로 우리가 크기를 표현하고 진폭비와도 같고 이 친구는 입력 진폭분의 출력 진폭 즉 A분의 B를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계산할 수 있더라. 물론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번에서부터 개념을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다소 좀 바뀌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서 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처음에는 이 GJ 오메가의 크기와 위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와 위상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표 하나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앞서 기초 개념에서 다뤘던 내용과 똑같죠? 우리가 보시면 GJ 오메가가 A 플러스 JB의 꼴로 주어졌을 때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와 위상차를 묻고 있는데요. 우선 보기 쉽게 이 A 플러스 JB를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수축과 허수축이 이렇게 존재하면 실수축은 A 그리고 허수축은 JB만큼이 되겠고 이때 이 두 친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러한 꼴로 우리가 복소수 A 플러스 JB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크기는 결국에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 이 화살표의 길이를 말하는데 여기를 세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수부의 이 부분, 여기는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A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직각삼각형의 이 높이 부분은 지금 크기만 보시면 B가 되겠죠. 여기가 직각이고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때 이 별표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크기는 우리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을 루트로 씌워주시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별표 크기는 J 오메가의 크기는 우리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는 실수부가 되겠고요. 실수부의 제곱. 역시 B는 허수부가 되므로 허수부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A 플러스 JB에서 여기가 실수부, 여기가 허수부이기 때문에 바로 크기를 계산하실 때 복소수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떠올리셔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 위상차, 이 세타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를 적용시킬 수 있겠죠. 여기가 세타일 때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탄젠트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A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것은 세타죠. 위상차 세타인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에 세타를 넣었더니 A분의 B가 나오는데 반대로 탄젠트를 사용하긴 했는데 이 결과가 A분의 B가 나오게 하는 이 세타가 무엇이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세타는요. 따라서 역함수, 즉 탄젠트의 역함수인 이 아크 탄젠트를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A분의 B를 작성함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1은요. 우리가 역수를 표기할 때 이 지수의 마이너스 1을 하는 것과 다른 표현입니다. 물론 2의 마이너스 1승은 우리가 2분의 1로 이렇게 역수를 나타낼 때 지수의 마이너스 1을 표기를 하지만 이때 탄젠트의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것은 탄젠트의 역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탄젠트의 역함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함수와 역수는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고 이때 이 A와 B를 한글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실수부 분의 허수부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표시를 해보면 이 해당 꼴에서는요.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는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위상차는 세타는 우리가 이렇게 쭉 아크 탄젠트 A분의 B 또는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2번부터 4번까지 이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형식의 곱셈과 나눗셈 성질을 알고 계시면 좀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회로이론에서 배웠던 극형식 이 성질들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극형식으로 우리가 이 A 플러스 JB의 형태를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크기가 A고 우리가 위상은 세타가 되는 이러한 친구로 우리가 극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A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과정이 여기가 실수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허수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A, 즉 이 길이가 A가 되는 것이고 JB는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A와 JB를 더하면 이러한 형태로 A 플러스 JB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여기서 극형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 화살표의 크기,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A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됩니다. 즉 A 플러스 JB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A와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 A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가 B고 지금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a는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닌가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주시면 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물론 우리가 복소수에서 바로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을 루트 씌운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a를 구하고 세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여기서 세타를 적용할 때는 탄젠트 세타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습을 해보면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a분의 b이고, 그러면 세타는 무엇이냐? 이때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이 a 대신에 지금 이 친구를 대입을 한 거고, 지금 이번에는 이 세타 대신에 이 친구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구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크 탄젠트 a분의 b로 작성을 해주신다면 이게 뭐다? 세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의 직교좌표로 형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친구를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2번부터 4번까지는 이 극형식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극형식의 우리가 성질을 복습할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가 A 벡터가 크기가 A이고 위상이 세타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B 벡터를 크기가 B이고 우리가 위상은 세타2를 가지는 이러한 극형식의 형태로 우리가 벡터를 표기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벡터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벡터는 이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첫 번째 곱셈에서는 A와 B를 곱하게 되면 우선 이 앞에 이 크기들은 그대로 곱하시면 됩니다. 즉 A 곱하기 B를 해주시고 이때 위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타1과 세타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된다. 즉 크기는 곱하지만 이때 세타를 곱하는 우리가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는 더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눗셈을 적용할 때는요. 우리가 A를 B로 나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위에 찍는 점은 우리가 벡터 표기죠.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는 행위를 통해서 이 A의 벡터를 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A라는 친구는 우리가 크기가 A이고 위상이 세타1으로 나타낼 수 있고 B 벡터는 크기가 B이고 위상이 세타2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해당 꼴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이러한 형태에서 역시 크기는 바로 나눗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B분의 A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세타는 어떻게 작성하냐? 우리가 분자의 위상에서 분모의 위상을 항상 뺍니다. 즉 여기는 세타1에서 세타2를 빼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 세타1이 만약에 0도다. 여기가 0도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둘 다 1이고 세타1이 0도 그리고 B도 역시 크기가 1이고 이때는 뭐 90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친구를 함께 작성할 때 1분의 1이라서 1이라고 작성하고 이때 세타를 작성할 때 0이라고 해서 90도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자 0에서 분모 90을 빼야 됩니다. 즉 0 마이너스 90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 세타에 들어오는 이 총 자리에 여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90도가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분자가 어떠한 상수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1이라는 친구는 1 그리고 각도가 0도인 친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0도라는 의미 자체가 이 실수축상의 이 각도를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각도를 표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재면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잴 때는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이 친구를 만약에 이만큼 가졌어요.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을 세타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위상차가 안 나요. 즉 실수축과 동일한 위상을 가졌다면 0도가 되겠죠. 아직 재기를 재는 것을 시작도 안 한 0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상수값이 있을 때는 우리가 0도가 되고 이때 0-90도라고 해서 마이너스 90도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 공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깨끗하게 한번 해보면 여기는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한번 2번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GJ 오메가에서 A 플러스 A B분의 1의 형태는 크기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절대값 G, J 오메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분모와 분자를 다 극형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1은 우리가 크기가 1이고 각도는 0도가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1 자체가 실수축, 허수축이 있다고 했을 때 실수축으로 1밖에 없죠. 허수 부분이 없고 실수 부분만 1입니다. 즉 이 1의 위상은 0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실수축과 아예 동일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자는
1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A 플러스 JB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세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성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세타는 지금 아크탄젠트 A분의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 크기끼리 나눠주면 되죠. 즉,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우리가 지금 1이 되는 것이고 이때 각도는 0도에서 탄젠트 아크탄젠트 A분의 B를 빼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0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A분의 B는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A분의 B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GJ 오메가의 절대값이라고 작성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GJ 오메가라고 작성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GJ 오메가를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친구,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크기예요. 제가 이 친구를 1번이라고 작성한다면 이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 이 1번을 구한 것이 이 앞에 극형식의 앞에 오는 이 친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하는 이 위상차, 이 2번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바가 이 친구예요.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A분의 B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주어진 복소수 형태를 극형식으로만 바꿨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눗셈 성질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적용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J 오메가가 C 플러스 JD분의 A 플러스 JB로 둘 다 지금 분모 분자의 복소수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극형식으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J 오메가의 이 친구를 분자부터 우선 극형식의 형태로 바꿔보게 되면 지금 A 플러스 JB죠. 따라서 우리가 크기를 계산할 때는 루트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이때 위상 세타는 우리가 아크탄젠트 실수부 분의 허수부가 되기 때문에 A분의 B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B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분자에 우리가 이러한 복소수 형태를 극형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분모도 한번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부가 C, 우리가 허수부가 D가 되기 때문에 크기를 구할 때도 역시 C 플러스 JD는 우리가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고요. 위상은 역시 우리가 아크탄젠트 C분의 D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크탄젠트 C분의 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극형식의 나눗셈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루트로 표현된 부분이 이 B와 A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위상 친구들은요, 위에서 아래 거릇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공식에서 작성한 부분은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한 거죠? 세타1이라고 한 것이고 이 친구를 세타2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1에서 세타2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작성을 해보면 GJ 오메가는 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그대로 작성하면 되죠. 루트 C제곱 더하기 D제곱 분의 분자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즉 우리가 극형식에서 나눗셈 할 때 이 크기 값들은 우리가 그대로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위상 친구는 세타1에서 세타2를 빼면 된다. 따라서 아크탄젠트 우리가 A분의 B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C분의 D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세타1 마이너스 그리고 이 부분이 세타2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A, B, C, D가 대입된 이 공식 자체를 암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이러한 형태를 극형식으로만 바꿔주시고 이 해당 성질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여러 4개 우리가 형태를 보게 될 텐데 이 각각의 결과식을 암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각각의 이 식들을 극형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으로 계산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것을 보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GJ 오메가 이 앞부분, 이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1번 이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상차를 제가 뭐 다른 색깔,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한다면 위상차는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크기는 빨간 색깔 동그라미 그리고 위상은 이렇게 파란 색깔 네모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J 오메가가 C 플러스 JD분의 JB의 형태로 주어진 형태인데요.
그러면 이 JB는 극형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JB는 한번 복수평면상에서 표현을 해본다면 실수축이 이렇게 가로로 그려지고 허수축이 이렇게 세로축이 됐을 때 JB라는 것은요. 여기에 지금 찍히죠. JB. 즉 크기는 B이지만 우리가 위상은 J가 뭐였죠, 여러분? 크기가 1이고 위상이 90도가 됩니다. 이거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크기 9만 곱해진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JB를 복수평면상에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 부분이 JB가 되고 위상을 재봤더니 우리가 이 실수축으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재면 된다고 했죠. 그럼 지금 딱 90도이기 때문에 플러스 9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B가 되고 우리가 지금 각도는 플러스 90도가 되므로 우리가 JB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JB는 우리가 B 그리고 역시 각도는 90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당 형태도 우리가 바로 극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GJ 오메가는 분자부터 아까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B고 각도는 90도가 된다. 그럼 분자는 우리가 이미 해봤던 꼴이죠. 우리가 C 플러스 JD는 우선 크기는 루트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고 이때 각도는 세타를 우리가 아크탄젠트 C분의 D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크기는 크기끼리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루트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우리가 여기 B가 되겠고 이 위상각을 계산할 때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0도에서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C분의 D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위상차를 구별을 해보면 GJ 오메가를 극형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이 부분이 우리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위상차, 즉 세타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우리가 크기가 A이고 각도가 세타인 친구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전달함수,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A가 되는 것이고 위상차는 세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한 것이 여기서는 A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고 예시를 들어볼 수 있겠고 역시 이렇게 A와 세타꼴로 결국에 이거 정리하면 뭐죠, 여러분? 이 해당 식은 A와 이렇게 세타 형태의 극형식으로 표현이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는 이 앞에 곱해진 이 친구를 가져가 주시면 되고 위상차는 이렇게 뒤에 이 각도 기호 뒤에 있는 이 세타 값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절대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극형식으로 변환해 주시고 이러한 극형식의 나눗셈을 좀 기억을 해주셔서 전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큰 틀에서 주파수 전달함수의 의미와 우리가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 위상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벡터 궤적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벡터 궤적에 관련된 설명을 우선 먼저 읽어본 다음에 제가 포인트를 찝어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파수 전달함수 GJ 오메가를 복수 평면상의 벡터로 나타낸 크기 GJ 오메가의 절대값과 평각 GJ 오메가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를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그려진 궤적이다.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주파수 전달함수 GJ 오메가에서 이 오메가를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를 시켰을 때 그려진 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 요소에서 전달함수 GS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비례 요소에서 GS는 상수 K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GS를 우리가 주파수 전달함수로 바꾸려면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킬은 제가 위에다가 공통적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J 오메가로 바꿔서 우리가 주파수 전달함수 GJ 오메가를 나타낼 텐데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을 하더라도 사실상 K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이 우측에 있는 이 K는요. S에 대한 식도 아니고 오메가에 대한 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상수 K예요. 그래서 우리가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을 해도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상수 K로 일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식에서 이 오메가 자리에 0부터 무한대까지 대입을 하더라도 어차피 다 K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수평면상에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이 벡터 궤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수축을 이렇게 가로축으로 작성해 주시고 세로를 우리가 허수축으로 작성을 한다면 우리가 GJ 오메가에서 이 오메가 자리에 여기 8이라고 작성했는데 무한대예요, 여러분. 0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이렇게 변화를 시켜도 결국에는 K로 일정하더라. 이때 K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 실수축에
양의 방향에 적혀 있겠죠. 이렇게 비례 요소일 때는 이렇게 점으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아직 이 벡터 궤적을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2번 미분 요소를 통해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미분 요소일 때 전달함수 GS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었을 때는 S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즉 S가 있다면 우리가 미분 요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시 S 자리에 J오메가를 대입해 주시면 GJ오메가는 어떻게 되죠? 여기도 J오메가, 여기도 J오메가를 대입하면 여기가 J오메가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역시 이 오메가 자리에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가 0일 때는 J0이 되겠죠. 맞나요? 여기 대입하면 J0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에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J 무한대가 되는 거 맞나요? 우리가 마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미분 요소일 때는요. 여기가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일 때 우리가 J0은 사실상 0 아닌가요, 여러분? 0.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오메가가 0일 때고요. 오메가 0일 때 J0인데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 J 무한대, 즉 우리가 허수축을 기준으로 이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쭉 벡터 궤적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결국에는 오메가가 무한대인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무한대까지 이러한 화살표, 이 빨간 색깔로 그린 이 부분이 우리가 벡터 궤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 2번 같은 경우는요, 이 그림 자체가 우리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미분 요소에서 이 해당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 적분 요소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요소는 우리가 역시 GS로 전달함수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S분의 1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전달함수 GJ오메가로 표현을 한다면 S 자리에 J오메가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J오메가분의 1인데 우리가 보통 분모에 J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분자를 올립니다. 어떻게 올리냐? 분모, 분자에 동시에 J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모는 지금 J 곱하기 J, J제곱이죠. J제곱은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 1입니다. J제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만나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친구가 만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J가 그대로 앞으로 오고,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분의 1이 크기가 되는 것이죠. 즉 마이너스 J 오메가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0부터 무한대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냐? 3번의 적분 요소의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수축 그리고 이렇게 허수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오메가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메가에 0을 대입했을 때 지금 꼴이 마이너스 J 0분의 1이 되는 거죠. 제가 이 0분의 1 같이 이렇게 0분의 상수꼴이 된다면 이 친구는 항상 우리가 무한대가 됩니다. 0분의 상수는 항상 무한대가 돼요. 그러면 오메가가 0일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J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오메가 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식에서 마이너스 J 오메가 자리에 무한대 대입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무한대분의 1, 이 친구는 항상 0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J 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메가가 0일 때는 마이너스 J 무한대이고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는 마이너스 J 0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의 궤적을 그려보면 우선 오메가가 0일 때는 마이너스 J 무한대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온다는 것이 되겠고,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는 마이너스 J 0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원점으로, 즉 0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 쪽이 지금 이 부분이죠. 따라서 이때가 오메가가 0인 때이고, 그리고 이 최종 오메가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J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J0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여기 부분 상관없이 결국에 J0이라는 것이 결국에 0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분 요소에서는 이러한 벡터 궤적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은 비례 미분 요소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 한 페이지에서 담은 이유는 비례 요소와 미분 요소를 각각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달함수 GS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례 요소를 상수 K라고 했는데 제가 이 K 중에서도 1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비례 요소는 이렇게 1로 되어 있고 이 친구와 미분 요소를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S가 포함되면 되지만 지금 교재에는 T가 곱해져 있죠. 이 T의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S 앞에 곱해진 어떠한 개수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비례 미분 요소는 이렇게 S가 있는 친구는 무조건 미분 요소, 그리고 이렇게 상수꼴은 상수가 단독으로 있죠. 이러한 친구들은 우리가 비례 요소가 되고, 이러한 두 친구를 합쳐보게 되면 비례 미분 요소에서의 전달함수를 1 플러스 TS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J 오메가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GJ 오메가는 S에 J 오메가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J 오메가 T가 되는 것이죠. J 오메가 T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식에서 역시 오메가 자리에 0부터 무한대까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해당 식에서 대입을 해볼 텐데, 제가 여기도 한번 작성해볼게요. 오메가가 0일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오메가 0일 때 이 해당 식이 여기가 다 0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J 0이라고 작성할 수 있나요? 물론 이 부분은 0이 되긴 하지만 제가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J 곱하기 0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이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그림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J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에 T를 곱해도 역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J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1이 맞습니다. 1이 맞는데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자, 이 부분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비례 미분 요소일 때입니다. 역시 실수축, 그리고 이렇게 허수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이나 1 플러스 J0이나 결국엔 실수축상에 여기 1이 해당되겠죠. 여기가 1 플러스 J0이 되고요. 이때가 우리가 오메가가 0일 때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오메가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1 플러스 J 무한대이다. 즉 여기에 실수축은 1로 고정이에요. 1로 고정인데 우리가 허수 부분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J 무한대는 이러한 형태로 벡터 궤적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1, 실수분은 1로 고정인데 이 허수 부분의 크기가 계속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 궤적을 그렸을 때 이러한 화살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례 요소, 미분 요소, 적분 요소, 비례 미분 요소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부동작 요소일 때인데요. 부동작 요소일 때 우리가 전달함수 GS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S 자리에 J 오메가를 대입해 주시면 주파수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G, J 오메가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에 이 S 자리에 J 오메가가 되는 거죠. 한번 이쁘게 작성해보면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적용을 시키게 되냐면 우리가 회로이론 2장에서 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오일러 공식이라고 해서 오일러 공식에 A 그리고 2에 J 세타꼴이 주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A 그리고 이 EJ 세타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꼴로 전개가 되고 이게 또 어떻게 표현되냐? 우리가 극형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크기가 A이고 위상은 세타를 갖는 이러한 극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즉 정리하면 A 2에 J 세타꼴은 극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A 그리고 세타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더라. 이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라는 것은 이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A가 1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크기가 1이고 세타는 뭐예요, 여러분? 세타는 J를 제외한 나머지들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J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마이너스 오메가 타우가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 세타 값에 들어갈 친구는 마이너스 오메가 타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다 했어요. 우리가 이 G, J, 오메가가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1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타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부분은 이제 지워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오메가 자리에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를 시켜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어떠한 형태가 나오냐면 크기는 1로 고정이죠. 그리고 오메가를 0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역시 자, 한번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축 그리고 이렇게 허수축이 존재할 때 오메가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볼게요. 오메가 타우가 0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럼 결국에는 1 그리고 마이너스 0도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크기가 1이고
우리 용도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타우가 0일 때는 이 구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메가 타우에 무한대를 바로 대입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2분의 파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90도가 되는 거죠. 90도는 90도인데 이 친구가 90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1이고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복소 평면상에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은 각도를 어떻게 잰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재면 마이너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 위상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90도라는 것은 크기가 1인데 마이너스 90도, 즉 이만큼 90도만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친구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여기에 지금 똑같은 이 상태로 여기 크기는 1인데 즉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인데 이 마이너스 90도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지금 오메가 타우가 0이고 오메가 타우가 90도인데 이 사이에 각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크기는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치 원처럼 이렇게 크기가 1을 유지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을 표기를 해봤을 때 반지름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당연히 1이고 여기도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역시 우리가 이번에는 오메가 타우가 파이, 즉 180도라고 가정한다면 이번에는 크기가 1이고 여기 보시면 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어떻게 이동한다?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쭉 그려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러한 벡터 궤적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원의 벡터 궤적이 주어지고 이것은 어떤 요소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 중에서 부동작 요소를 골라주시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부터 180, 뭐 쭉쭉쭉쭉 무한대까지 대입하는 이 과정은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지우고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빨간색처럼 원의 형태로 그려지구나. 벡터 궤적이 이렇게 벡터 궤적이 원으로 그려지는 요소는 부동작 요소다. 이거 기출 문제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1차 지연 요소일 때 전달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우리가 GS로 표현을 한다면 1 플러스 TS분의 K라고 할 수 있는데 K가 1인 이러한 경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시에서 우리가 역시 이 S자리에 J오메가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GJ오메가는 우리가 1 플러스 J오메가부터 작성할게요. 그러면 J오메가 라지 T가 되겠죠. 그럼 라지 T분의 여기는 1이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어떠한 벡터 궤적을 그린다기보다는 이 1차 지연 요소와 2차 지연 요소는 이 형태, 이 GJ오메가를 통해서 우리가 크기와 위상을 표현하는 것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대입하는 과정이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결과식은, 결과 그래프는 교재에 있는 것을 제가 바로 그림을 그려드릴 거고 우리가 이 친구를 바로 크기와 위상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해봤죠. 극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GJ오메가는 분자 같은 경우는 크기가 1이고 각도는 0도가 되고요. 이 친구는 실수부, 그리고 여기가 허수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크기는 루트. 우리가 실수부 1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 오메가 t의 제곱을 해주시면 이것이 우리가 이 아래 분모에 해당되는 친구의 크기가 되고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이 상태에서 이 각도까지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각도를 할 때는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입니다. 그러면 1분의 오메가 t니까 오메가 t라고 작성해도 되겠네요. 그럼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1차 지연 요소에서 뭐 GJ 오메가를 표현을 할 때는 보기 좋게 여기다 작성할게요. GJ 오메가는 극형식에서 크기는 그냥 바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루트 1의 제곱은 1이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 분의 1 그리고 각도는 0도에서 이것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그리고 오메가 t가 되겠다. 여기서 물론 오메가를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대입을 하겠지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동그라미 3개가 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무시해 주시고 최종 그림만 대충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축, 허수축이 있을 때 오메가 t가 뭐 여기서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가 됐을 때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만, 이 형태만
기억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1차 지원 요소에서는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는요.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원별 기출문제 한번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우리가 이 오메가가 0일 때 그리고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각각 대입을 해서 보기와 비교를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출문제로 쉽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지원 요소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기다가 작성해 볼게요. 2차 지원 요소는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보고 GS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S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이렇게 오메가 N 제곱이 그대로 올라오는 이렇게 2차 지원 요소에서의 전달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지 않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해당 식만, 전달함수식만 참고해서 복습을 해주시고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교재를 통해서 간단하게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오메가가 0일 때 여기서 출발을 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그림 형태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지원 요소나 2차 지원 요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메가를 0부터 무한대까지 대입하는 과정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이거 그리는 게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림만, 모양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벡터 궤적의 일반적인 형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그림은 굉장히 뭔가 많지만 정말 쉬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 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제가 분모에 괄호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로 나눠봤는데요. 이때 우리가 벡터 궤적을 그리는 규칙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우선 크게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그려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S의 0승, 그리고 여기가 차례대로 S의 1승, 그리고 여기가 S의 2승, 여기가 S의 3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처음에 1번 분모의 괄호가 1개인 경우, 즉 이 괄호의 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통과하는 면의 개수입니다. 즉 이것도 면, 이것도 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과하는 면이 우리가 만약에 2개다. 그러면 이 2가지 면을 다 통과하도록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지금과 같이 1번 것처럼 분모의 괄호가 1개인 경우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 이때도 이 L이 0, 1, 2, 3인 경우로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전달함수 GS가 어떻게 주어져 있죠? 우리가 S의 L승에 S 플러스 A가 곱해져 있고 여기 분자에는 K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L이 0이라는 말은 S의 0승 곱하기 S 플러스 A분의 K꼴이라는 거죠. 즉 S의 0승은 우리가 1입니다. 즉 괄호가 1개 있고 앞에 1만 곱해져 있는 형태는요. 이 S제곱, 이 S의 0승에 따라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즉 괄호 앞에 S의 0승이 있다면 출발 지점이 S의 0승인 거고 만약에 L이 1이다. 그때는 여기가 S의 1승이 되겠죠. S의 1승에 S 플러스 A분의 K꼴로 작성이 될 텐데 이때 이 괄호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이 출발 지점을 결정합니다. 즉 우리가 L이 0이라면 여기서 출발, L이 1이라면 여기서 출발, L이 2라면 여기서 출발, 그리고 L이 3이라면 S의 세제곱이 우리가 괄호 앞에 있는 경우죠.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괄호의 개수는 통과하는 면의 개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으로 향하게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L이 0일 때, 즉 이러한 형태일 때는 우선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고 괄호가 1개니까 통과하는 면은 1개입니다. 그리고 원점을 향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통과하는 면이 1개니까 다른 곳을 침범하지 않고 여기에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1번 케이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2번 L이 1일 경우는 이 친구죠. 이 친구는 S의 1승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역시 원점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이때도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한 가지 면만 우리가 통과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번. 그 다음에 3번은 이 부분이 S제곱이 되는 거죠. 괄호 앞이가 S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점으로 향하게끔 한 가지, 우리가 한 개의 면만 통과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우리가 여기 괄호 앞이 S의 세제곱일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L이 3일 때는 여기서 출발하시되 괄호가 1개니까 이렇게 1개만 통과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뭐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우리가 분모에 괄호가 1개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과 이제 두 번째 분모의 괄호가 2개 있는 경우를 비교해서 보시면 정말 직관적으로 이제 쉽게 배우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역시 우리가 순서대로 S의 0, S의 1승, 그리고 S의 여기 보시면 여기는 S의 제곱, 여기는 S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출발 지점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분모의 괄호가 2개인 경우, 즉 이렇게 괄호가 2개가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괄호 앞에 곱해진 이 S의 L승이 있는데 이 L이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출발 지점이 바뀐다는 거죠. 즉 괄호는 2개인데 출발 지점이 만약에 S의 0이라면, 즉 L이 0일 때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제가 빨주, 노초 순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빨간 색깔은 우선 2개를 통과해야 되고 여기서 출발해야 되고 원점으로 향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1번 케이스가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면도 통과하고 있고 여기 면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면을 통과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빨주, 우리가 주황 색깔. 2번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2가지 면을 통과해서 원점으로 향하게 그리자.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2번. 그럼 이제 3번은 우리가 S2에서 출발해서 역시 2가지 면을 통과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록 색깔은 여기서 출발하되 이렇게 2가지 면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그리면 되더라. 이게 4번. 그림이 점점 이렇게 꼬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분모의 괄호가 3개 있는 경우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동시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하고 역시 여기서부터 S의 0제곱, S의 1제곱, S의 제곱, S의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역시 출발 지점은 이 친구들, 파란 색깔로 한 친구들은요. 제가 이 괄호 앞에 곱해진 이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형태. 지금은 세 번째 보고 있어요. 분모의 괄호가 3개인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다 구별을 해보면 여기는 분모, 괄호가 2개인 경우.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분모의 괄호가 3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파란 색깔은 그 분모 앞에 곱해진 친구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L이 0이라면, 즉 여기서 출발할 때는 우리가 지금 분모의 괄호가 3개 있으니까 통과하는 면도 3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 색깔부터 그려보면 여기서 출발하는데 통과하는 면이 3개가 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보시면 하나, 둘, 3개를 지금 통과하고 있죠. 이렇게 첫 번째를 그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는데 역시 3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됐네요. 그럼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 노란 색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은 우리가 S제곱에서 출발하는 이 친구를 그려볼 텐데 이 친구는 역시 3개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번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여기가 3일 때, L이 3일 때는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되 어떻게 그린다? 3개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3번 케이스를 한꺼번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이 괄호 앞에 곱해진 이 친구들에 따라서 출발 지점이 결정이 되고 분모에 있는 괄호 개수에 따라서 통과하는 면의 개수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다 원점을 향하게끔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